나폴레온 힐의 이야기는 에드윈 C. 반스의 이야기와 더비가 금강에서 얻은 경험과 50센트가 준 끈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수수께끼는 제1단계에서 해명되거나 혹은 다른 단계에서 갑자기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일지도 모른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발견될지도 모르며 혹은 목표와 계획으로 체계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번떡임이 당신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과거의 패배와 좌절의 경험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건 견실한 아이디어 하나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의 시인 헨리가 쓴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예컨대 막대한 불을 쌓고 싶다면 우선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 바람이 자기의 의지가 되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하는 단호한 계획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 시는 가르쳐 주고 있다. 소망 달성의 6가지 원칙. 첫째,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셋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2회, 잠자리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신념을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다. 하지만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잡초만 무성할 뿐 못쓰게 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어 간다면 당신은 점점 풍요로워질 것이다. 소망을 이루는 6가지 원칙을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읽으면 당신의 소망은 잠재의식 속에서 부동의 신념으로 변화될 것이다. 소망을 소리내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변화다. 감동이며 감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잠재의식이 굳은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이 믿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돈은 이미 당신의 손을 내뻗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완전한 실행 계획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소망을 부로 전환하는 데에는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상력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수행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그 소망을 위해 행동하는 일이다.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성취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작용하여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영감이란 육감의 번쩍임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감이 떠오르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내어 읽는다.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소망은 단순한 사고의 번뜩임에 지나지 않는다.
몽롱한 아지랑이 같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형태가 되어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망을 위한 계획을 정확히 종이에 옮길 때 소망은 차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신의 소망을 돈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재산 축적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낡은 주전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전자가 황금을 만들어낸 원인인 주전자의 내용물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계속 막대한 급료를 지불하고 있다. 당신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지식을 찾고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에는 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현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자기 교육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현명한 인재를 고도로 조직하여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 애초에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럴 경우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다. 실패는 당신의 계획이 설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다. 실패하면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다시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 첫째,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둘째,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셋째, 협력자들과 자주 만난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완전히 마음의 일치를 이룬다. 부를 구축하는 계획은 반드시 자신의 힘과 협력자들의 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자는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을 정성스럽게 종이에 써서 침실의 벽이나 화장실 안, 식탁이나 사무실 벽에 붙여놓기 바란다. 나에게 성공의 열쇠를 가져다 준 우연의 기회는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것이다. 그때 카네기가 내 마음에 심어준 가치는 성공 철학을 정리하여 완성한다는 아이디어였다. 우연히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나의 결의, 명확한 목표 달성에 대한 소망, 그리고 5년간의 부단한 노력들이 종합되어 이 책이 출판되었다.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두뇌보다 훨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는 두뇌에서 만들어지지만 두뇌가 산멸한 뒤에도 계속 살아남는다. 재능의 현실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수입이다. 즉, 당신의 재능을 팔아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에 달렸다. 당신 자신의 결단에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결단의 가치는 그것을 내리는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발발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7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 제1회 대륙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56명의 협력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은 자기의 생명을 결단력에 걸었다. 독립선언문은 정식으로 발표되기까지 6가지 단계가 차례차례 진행되었다. 즉, 소망, 결단, 신념, 인내, 협력자, 그리고 계획을 조직하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 했다. 이처럼 이들이 독립을 소망했던 마음가짐으로 부나 사회적 지위 등 원하는 것을 열망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단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인내력이란 말에는 영웅적인 여운이 없다. 그러나 이 소박한 말에는 탄소가 철강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있다. 인내력 부족은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다.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소망에서 시작한다. 이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작은 불은 약간의 열만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소망은 작은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제1단계의 내용을 다시 읽고 소망 달성의 6가지 원칙을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 6가지 원칙에 따르려는 용기와 성의가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를 얻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만 돈이 흘러간다. 만일 당신에게 인내력이 부족하다면 제2단계를 다시 숙독하기 바란다. 또 협력자를 만들어 그 사람의 원조를 얻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 암시나 잠재의식의 각 단계에도 인내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잠재의식에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인내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첫째,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틀어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워주는 친구를 사귈 것. 당신은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목이 졸려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사로잡혔으나 몸부림치는 것은 물론 꼼짝도 하지 못한다. 어쨌든 당신은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참을성 있게 의지의 힘을 작용시키는 도중에 간신히 한쪽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린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 한쪽 부위에 의지의 힘을 작동시키면서 다시 한쪽 팔도 움직이고 끝내는 한쪽 다리가 그리고 또 다른 쪽 다리가 움직인다. 드디어는 몸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간신히 악몽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정신적인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력자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특징이며 또 하나는 심리적인 특징이다. 경제적인 특징은 항상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 진심으로 원조하려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리적인 특징은 2개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제3의 마음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이며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다. 2개 이상의 두뇌가 조화를 이루어 협력할 때 하나의 두뇌보다 월등하고 크다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번뜩인 순간부터 당신의 육체나 두뇌는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대자연이 지구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한 것과 같은 불변의 법칙에 의한 움직임이다. 희망만으로 부를 달성할 수는 없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불타는 소망과 부단한 인내력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을 전환해 돈이나 그 밖의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런 것들을 인내력과 지성으로 실행하고 협력자를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다고 여겨도 좋은 위치에 설 것이다.